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필라델피아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에 대한 뉴스인데요. 조엘 엠비드 지난 4월에 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초기에는 아주 재활이 잘 돼가고 있다. 시즌 개막전에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개막전까지 출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24-25 시즌 엠비드에겐 악몽이었죠. 2024 파리올림픽을 다녀왔지만 결국 오프시즌 때 쉬지 못했고, 그리고 그 부담이 무릎에 가중되면서 단 19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NBA가 한 시즌에 82경기인데 19경기 뛰었으면 출석률이 25%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결석률이 75%가 넘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월에 무릎 부상을 입었었고요. 그리고 4월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릎은 맨날 아픈 곳이니까, 또 필리 구단조차도 엠비드 시즌아웃 아닙니다. 일단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현실은 결국 무릎에 또 칼을 댔습니다. 자, 25-26 시즌 개막 전까지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데리모리 단장, 조시 해리슨 구단주, 엠비드 본인도 그렇게 믿었을 텐데,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시즌 초반을 부상 때문에 날릴 가능성이 높고 언제 복귀할지 불투명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래스겔이 이 엠비드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엠비드의 무릎은 아주 심각한 상태다. 다른 NBA 관계자들조차 엠비드의 무릎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돌아올 수 있는 타임 테이블이 있는 부상이 아니라, 이 정도면 진짜 은퇴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자, 필리의 지난 시즌은 24승 58패였습니다. 그야말로 암울했었고 애틀랜틱 디비전 꼴찌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6월 마크 스타인의 보도에 따르면 24승 58패를 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갖가지 악재가 있었다. 폴 조지도 결국 절반밖에 뛰지 못했고, 엠비드 4월에 무릎에 칼 댔고, 이 제라드 맥케인도 쓰러졌고, 타이리스 맥시도 60경기 이상 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불운이 겹쳤다. 그래서 필리는 폴 조지, 조엘 엠비드, 타이리스 맥시 이 3명의 핵심 멤버로 다시 우승을 위한 도전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고 첫 해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선수들이 건강을 되찾고 100%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괜찮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멤버로 우승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3명이 함께 뛰었을 때는 필라델피아 성적 7승 8패였습니다. 별로 시너지 효과가 안 났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폴 조지와 조엘 엠비드는 지난 시즌 내내 제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출전과 또 결장을 번갈아 하면서 코트를 들락거렸기 때문에 조직력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만약에 데리모리 단장이나 사장이나 이 조시 해리슨 구단주가 1년 만에 팀 해체시켜, 이건 본인들의 실책을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고, 또 하나는 폴 조지 하면 어떻게든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팔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장이 없더라. 그래서 일찌감치 걷어들이고 애써 정신 승리하면서 우리는 요 3명으로 다시 달릴 겁니다 라고 공부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필리의 첫 시즌은 완전히 대실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엠비드의 무릎 상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LA 클리퍼스로 복귀했고 지난 시즌 필리에서 뛰었던 닉 바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라커룸 자리가 엠비드 옆이었는데 매 경기 전후로 엠비드의 무릎을 자세하게 살펴봤다. 그런데 무릎 보니까 저런 상태로 어떻게 엠비드가 걷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였죠. 그만큼 매 경기 전후로 엠비드의 무릎은 부어있고 물이 차 있는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의학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엠비드가 시행한 연골 반월판 수술은 회복까지 1-2년 소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엠비드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4월 아니면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양반이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해박하고 잘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필리 구단은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비드가 이번 시즌 개막 전에 건강하게 돌아오리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현재까지는 구단의 의견보다는 한 의학 전문가의 소견이 더 맞아 보이죠. 자, 그리고 익명의 NBA 의료진이 이 엠비드 무릎 상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클러치 포인트 기사를 보고 찾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엠비드가 초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번째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회복이 지금 자꾸 늦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합병증까지 나오고 있다.
같은 신체 부위에 여러 번 같은 수술을 받고 제대로 복귀한 선수는 거의 없다. 지금 엔비드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박하기 어렵죠. 예전에 뭐 데릭 로즈, 뭐 앰퍼니 하더웨이의 무릎, 또 그랜트 힐의 뭐 발목, 뭐 진짜 같은 부위에 여러 번 칼댔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랜트 힐의 이 발목을 굉장히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 칼자국이 진짜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코트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본인의 몸에 이렇게 칼을 대면서 이렇게 또 재활하고 수술받고 또 노력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엔비드도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저는 이 말에 모든 현재 엔비드의 상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엔비드만의 잘못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자, 무릎을 다쳤을 당시에, 그러니까 엔비드가 올해 3월에 무릎 때문에 삐걱거렸을 때 구단에 자신의 무릎 상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다른 치료 방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시 해리스 구단주를 비롯해서 필리 구단은 엔비드가 너 지금 주사 치료를 통해서 컨디션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제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색다른 치료 방식을 찾거나 아니면 곧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하면 못 뛰니까 그냥 계속 지금 주사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일단 뛰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조시 해리슨 구단주 역시 엔비드가 주사 치료 받으면서 경기를 뛰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엔비드 무릎 상태가 악화된 또 다른 이유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단 쪽에서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무릎 때문에 삐걱거리고 다리를 절고 있는데 이걸 수술이나 혹은 또 다른 치료법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추고 지금 뛰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엔비드와 이별하고 그러니까 엔비드가 뭐 의학적으로 은퇴를 하든 어떻게 되든 지금 엔비드의 몸 상태를 필리 구단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냥 은퇴를 시키든 이별을 하고 그리고 당장 티켓을 팔아야 되니까 그냥 일단 주사 맞히고 내보내자. 이런 의견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필리 구단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데리 모리 사장이 제임스 하든의 뒤통수를 빡 친 걸 감안한다면 저는 이런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일 수 있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23-24 시즌, 24-25 시즌 결국 엔비드는 무릎 상태가 악화되면서 수술을 받습니다. 최근 2시즌 동안 엔비드 39경기 뛰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19경기 출전했습니다. 2시즌 동안 58경기 뛰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엔비드가 본인의 부실한 몸 관리도 있었죠. 하지만 태생적으로 무릎이 약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단에서도 딱히 이런 이 엔비드의 몸 상태에 대한 좀 진중한 일처리가 어느 정도 없었으면 또 부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2011년 코비가 이제 점점 노쇠화가 진행됐을 때 독일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어떤 수술을 받았냐면 그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이랑 그 다음에 성장 인자를 분리하는 그런 혈소판 풍부 혈장 요법이라는 그런 시술을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골프 선수였던 타이거 우즈도 한번 시술을 받은 바 있었는데 엔비드가 이런 또 시술까지 고려를 했었고 그리고 반월판 교체를 하는 수술을 받거나 혹은 이 엉덩이 뼈를 그냥 일부러 부러뜨려서 관절을 다시 정렬하는 거죠. 그리고 압박을 완화하는 수술. 자, 이런 것까지 고려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반월판 이식, 그러니까 반월판 교체는 반월판을 이식 받는 거예요. 이거는 NBA에서는 이제 론조볼이 받았는데 론조볼도 사실은 전성기에서 완전 내려왔잖아요. 경기 출전하는 게 그냥 뭐 감사할 따름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월판 이식이 많지도 않거니와 또 코비가 받았던 그런 시술들 또 엉덩이 뼈를 부러뜨려서 관절을 다시 정렬하는 그런 수술까지 고려했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조엘 엔비드가 정말 몸 관리를 잘 안 했었잖아요. 특히 커리어 초창기에는 샤킬 오닐처럼 시즌 때는 퉁퉁 부어서 옵니다. 뭐 캔디 먹고 그냥 당 높은 것들 마시고 먹고 시즌 뛰면서 살을 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드의 애티튜드나 엔비드의 그런 워크 에틱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술까지 고려하는 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이 엔비드의 가장 큰 문제는 무릎입니다. 그런데 무릎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릎 연골이 사실 팍 찢어져도 별다른 통증이 없어요. 왜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 가서 신경치료 받으면 진짜 죽잖아요, 진짜. 진짜 의사 멱살 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연골이 손상되게 되면 이게 연골이 손상되면서 물이 차는 증세가 생깁니다. 물이 차게 되니까 이제 그걸 주사기로 이제 빼내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릎에 물이 차게 되면 관절이 이렇게 수축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팡 하고 팽창되겠죠. 여기서 통증 느끼는 겁니다. 엔비디가 맨날 무릎 잡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증상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주 물을 뺄수록 좋아지지만 이건 임시 방편이라는 거고, 필라델피아 구단도 주사기로 물 빼면서 뛰자,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 필라델피아가 이런 주사 치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고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의료진을 갖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골이 찢어지면 통증은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 연골은 손상되고 나서는 다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골이 찢어진 부분들을 잘라서 잘라서 그냥 없애버리는 수술을 받게 되죠. 즉 이런 반월판 수술, 엔비디가 받은 이 수술을 받게 되면 그만큼 이 반월판의 면적은 사라집니다. 손실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 탔을 때 쇼바 있잖아요, 쇼바. 쇼바. 이 쇼바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쇼바가 주저앉게 되면 우리는 요철의 진동을 그대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뭐 아주 고급차에 달리는 뭐 에어 쇼바라든지 이런 거 달면 그냥 진짜 무리를 뭐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월판을 그만큼 도려내고 사라지게 되면 충격에 대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냥 바닥에서 내가 진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무릎, 발목, 종아리, 아킬레스건, 뒤꿈치, 발가락 전부 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죠. 이미 엔비디의 신체적인 그런 나이는 지금 이제 뭐 30살이지만 거의 40살짜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엘 엔비드가 설령 코트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백투백 무조건 못 뛸 거고요. 그 다음에 4일 동안 3경기 만약에 가게 되면 아예 하루는 비행기 안 태우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즉 우리가 느꼈던 2020년대 초반까지의 엔비디의 모습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필라델피아의 계획도 엉망이 됐죠. 이미 폴 조지, 조엘 엔비디의 샐러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의 샐러리 덩어리 덕분에 이번 2025 오프시즌 FA 때 계속해서 뭐 선수 영입에 난항을 겪었죠. 유일하게 FA로 데려온 선수가 브루클린 네츠에서 뛰었던 바로 트렌트 와포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명에게 쏠리는 샐러리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 폴 조지 같은 경우에도 설상가상으로 10월 중 재검진을 통해서 복귀 시점을 밝힐 예정입니다. 역시나 폴 조지도 무릎이 문제이고 그냥 뭐 농구 활동하다가 또 통증 느껴서 결국에는 개막전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개막전 복귀에 낙관적이었던 엔비드, 폴 조지 전부 다 현재 상태 나쁨, 오리무중입니다. 동부 컨퍼런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는 엔비드의 대형 연장 계약을 후회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후회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필라델피아 구단의 직원이 200명이면 200명 전부 다 저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 시점에서 폴 조지와 조엘 엔비드가 없다는 조건 아래 2025-26 시즌 개막전 예상 로테이션을 한번 짜봤습니다. 아직까지 개막전 상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열흘 뒤면 25-26 시즌 전체 일정이 나옵니다. 일단 1번은 타리스 맥시겠죠. 2번은 자레드 맥케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번 VJ 에즈컴, 그리고 4번은 켈리 오브레 주니어, 5번은 아덴 보나 혹은 안드레 드러먼드일 텐데 필리는 보나 키워야죠. 자, 백업은 카일 라우리, 그리고 퀸틴 그라임스, 저스틴 에드워즈, 이번 FA로 영입한 트렌드 와포드, 그리고 플레이 옵션을 실행한 안드레 드러먼드. 갑갑합니다. 폴 조지와 엔비드 없이 이 멤버로 뭐 얼마나 하겠어요. 30승 하면 다행이죠. 그만큼 필리의 계획은 완전히 꼬였고 4년 212밀에 데려온 폴 조지 계약까지 이미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엘 엔비드가 과연 은퇴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자, 우선 25-26 시즌 선수 연봉 탑3를 살펴보면 1위가 스테픈 커리입니다. 59.6밀. 2위가 니콜라 요키치와 조엘 엔비드. 공동 2위입니다. 55.2밀. 2020년대에 나란히 MVP를 수상했었는데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요키치는 아주 내구성이 좋은 그런 MVP.
엔비드는 이대로 간다가는 진짜 한 6년, 7년 반짝한 빅맨? 이렇게 지금 희비가 엇갈리기 직전입니다. 자, 조엘 엔비드가 2026년 2월 22일 이후에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왜 2월 22일이냐면 이때가 조엘 엔비드가 무릎 부상을 입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전 부상 이후 1년 뒤에도 뛰지 못한다면 구단은 의학적으로 은퇴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조엘 엔비드는 더 이상 선수로 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엔비드의 남은 기간은 셀러리에서 삭제돼요. 물론 엔비드는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수로는 뛰지 못해요. 이 말인 즉슨 엔비드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자, 엔비드가 아무리 많은 돈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의 가장 큰 삶의 실현 가치는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엔비드가 농구에 대한 열정을 그냥 확 죽여버리고 은퇴하고 돈은 돈대로 받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구단이 의학적 은퇴를 신청했을 때 그 은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반월판 파열 때문에 의학적 은퇴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즉 이걸 NBA 사무국이 받아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드가 은퇴할 수도 있지만 그게 구단이 원하는 의학적 은퇴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 의학적 은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관문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드의 남은 계약 한번 볼까요? 피처링 폴 조지고요. 다음 시즌 엔비드 55.2밀, 폴 조지 51.7밀입니다. 둘이서 107밀 먹습니다. 와, 깝깝하죠. 2627 시즌 엔비드 58밀, 폴 조지 54밀, 둘이서 112밀 먹고요. 2728 시즌 엔비드 62.5밀, 그리고 폴 조지 플레이 옵션이지만 100% 옵트인 하겠죠. 56.6밀입니다. 둘이서 무려 119밀 먹습니다. 야, 이거 진짜 119 불러야 되는 수준이고요. 2829 시즌에 조엘 엔비드 플레이 옵션이 있고 67.2밀. 비로소 폴 조지는 계약이 끝나는데 3년 동안에 둘이서 평균적으로 110밀 이상 먹습니다. 필리의 시즌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겠죠. 자, 키스 폼페이라는 양반이 엔비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드는 스스로 끝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엔비드가 다시 MVP 시즌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코트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의 크기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엔비드의 그런 뭐랄까요, 더티 플레이 성향, 그 다음에 엔비드의 워크 에식, 또 엔비드의 언론 플레이, 사실은 불호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전성기를 부상으로 날릴 때의 그 상실감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물론 돈은 벌만큼 벌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의 가장 부상 때문에 안타까워했고 마음이 아팠고 진짜 가슴이 찢어질 뻔했던 선수들은 그랜트 힐, 그 다음에 트레이시 맥그레디, 그리고 앰퍼니 하더웨이, 이런 선수들이었어요. 똑같은 부위에 여러 차례 칼을 대고 결국에는 결코 전성기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한창 뛸 때에. 데릭 로즈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조엘 엔비드도 그 대열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부디 잘 재활하고 돌아와서 지금 암울한 이 필라델피아 팬들에게 또 한 줄기 희망을 줬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삼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도 컨디션 관리, 또 농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또 농구라는 그런 취미를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민재 위원이 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컨텐츠 하나 올라가니까요. 그 컨텐츠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